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과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이 경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 것이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3,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작년 가계 빚이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가 뒷심을 발휘하면서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0.22%가 올랐는데요. 송주희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오늘 시황이 어땠습니까? 네,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로 하락 하루 만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4.41포인트 오른 2028.6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는데요. 상승 모멘텀 부재로 보합권에 머물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2,896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사흘째 사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2억 원, 2,21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한미 FTA 발효 수혜주인 만도, 성한 등 자동차 부품주와 섬유주가 강세를 나타냈지만 제약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44% 오른 가운데 포스코와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SK이노베이션 등이 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 LG화학, 현대중공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14포인트 오른 54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한미 FTA가 3월 15일 0시를 기해서 이제 발효된다는 소식이 어제 보도됐습니다. 자, 이 FTA 발효로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입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업종이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FTA 발효로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기업의 미국 교역 제품 비중을 살펴보면 무선통신기기가 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각각 16%, 9%로 뒤를 이었습니다. 무선통신기기는 대다수 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FTA 효과는 자동차 업종에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차의 경우 관세 철폐가 4년 뒤로 예정돼 있어서 당장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는 즉시 철폐될 예정이어서 만도나 S&T 대우 같은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섬유업종 역시 FTA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데요. 평균 13%의 관세가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FTA 발효로 앞으로 15년 동안 연평균 4,800억 원의 생산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면직 생산업체들은 업황 악화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 상반기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서 FTA가 발효되면 면방직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 섬유업체 성한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고 SG 충남방적이나 대한방직 같은 다른 업체들도 대거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역시 상승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만도, SJM 등이 1%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우리 쪽에 이득이 되는 산업이 있다면 그 반대로 좀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듯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약업종은 한미 FTA 발효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로 국내 의약품 생산은 연평균 686억 원에서 1,197억 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제네릭, 즉 복제약에 의존하는 일부 제약사의 경우는 특허권 보장 확대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도 한미 FTA 체결로 특허 기간이 연장되는 데다 특허권도 강화돼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약 생산, 판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시 관련 소식을 송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측근 비리 의혹과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에서 내 주위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나올 때마다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며 국민께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형인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책임을 진 채 물러나고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과 김효재 정무수석 등 측근이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대한 심경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곡동 사저 논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인데도 소홀히 했다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게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경호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 논현동 자택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과거 국가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국익과 나라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정책은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현재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 것이 맞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료진은 오늘 박 시장 아들 주신 씨가 오후 세브란스 병원에서 서울시청 출입 기자단 대표가 참관한 가운데 MRI 영상을 촬영하고 검사한 결과 병무청에 제출한 MRI와 같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용석 의원의 제기로 시작된 박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이와 관련 강용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MRI 사진 속 주인공은 중증 디스크 환자라며 MRI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만약 공개 신검에서 사급이 나오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정부로부터 3,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524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 4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 원, 4인 가구 524만 원, 5인 가구 586만 원, 6인 가구 642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0에서 2세와 5세 아동은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작년 가계빚이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 신용 잔액은 91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분기보다 22조 3천억 원 늘어나 2010년 4분기 27조 8천억 원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 세종시 등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해 비수도권 대출이 8조 7천억 원 늘어 수도권의 5조 4천억 원보다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2개 기업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신청할 경우 최우선 신고 기업에게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개 기업의 담합 사건에도 신고 1, 2위 업체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담합을 신고한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일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었습니다. 네, 가뜩이나 취업하기 어려운 요즘 힘없는 구직자에 대한 성희롱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의 발언으로 구직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인권위가 밝힌 진정인 사례에 따르면 A씨의 경우 면접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직무와 무관한 성적 질문을 수차례 받았고 B씨는 모 회사 대표의 집무실에서 면접을 보던 중 갑자기 대표가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인권위가 주최하는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은 채용 여부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측이 절대적 약자에게 성적 언동을 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던 그리스 재정위가 일단 큰 고비를 넘기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1,400억 유로 규모의 구제 금융을 지원키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합의를 했는데요. 자, 하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와 또 우려가 함께 공존해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국제부의 서일범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새벽에 그리스가 일단 1,400억 유로의 규모의 자금을 받기로는 했는데, 자, 이 그리스로서도 이제 희생이 함께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제시가 됐습니까? 네, 그리스는 지난 2010년에 한 차례 구제금융을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 지원입니다.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가량을 풀어야 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당연히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구제금융 패키지의 핵심 목표를 요약하면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의 160% 선에 달하던 그리스 부채를 오는 2020년까지 120.5%로 낮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가 계속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인데요. 유럽연합은 이를 위해 그리스의 최저임금 삭감 등 강력한 긴축을 요구했고 그리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제금융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또한 2천억 유로에 달하는 민간 채권단 부채를 절반가량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리스 때문에 많이 흔들렸는데요.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시장은 일단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뉴욕 외환시장에서 한동안 내림세를 보이던 유로화 가치는 상승했고 그리스와 인근 주변 국가들의 국채값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날이 불안하다는 시선도 많습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게 4월에 열리는 그리스 총선입니다. 지금 그리스에서는 강력한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는데 이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긴축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구제 금융 지급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그리스에서는 진보 성향 정당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당들이 긴축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또 1,00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된 민간 채권단이 순순히 권리를 포기할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내달까지 이러한 채권 교환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민간 채권단은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에서 파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제부 서일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금융그룹은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컬링경기연맹과 후원식을 열고 오는 2015년까지 컬링 국가대표팀 및 국가대표 선발전인 한국컬링선수권대회를 공식 후원키로 했습니다. 컬링 종목은 열악한 훈련 환경에도 2007년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과 2011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을 따내는 등 경기력이 급성장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내 컬링의 발전과 저변 확대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피겨,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을 후원해왔으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와 피겨 유망주 광민정, 김혜진 선수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LS 네트워크스는 자사 스포츠용품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새 모델로 김연아 선수를 확정했습니다. 회사 측은 김연아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와 생기 발랄한 모습이 프로스펙스와 잘 어울린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스펙스는 대학생인 김연아의 모습에서 착안해 W 연하라인 제품군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W 연하라인은 가볍고 색상이 화려한 운동화와 몸에 달라붙어 실루엣을 강조하는 형태의 의류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은 현금 인출 기능이 포함된 KDB 롯데체크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 고객은 현금 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체크카드 출시로 일반 가맹점 등에서 상품 및 서비스 구매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KDB 롯데체크카드 이용 고객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면제되고 산업은행, 우체국, 우리은행의 ATM 입출금 서비스를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롯데카드가 제공하는 모든 할인 및 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롯데 멤버스 가맹점에서 거래하는 경우 일반 적립 외에 0.4%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됩니다. 이마트가 한우 1등급 등심 100g 가격을 4,900원으로 15% 정도 낮춰 6월 말까지 판매합니다.
한우 국거리 100g도 3,400원에서 14.5% 내린 2,900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마트는 작년 초부터 한우 목장을 지정하고 위탁 영농을 하면서 유통 단계를 줄여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